지금 그거 한국 여권 맞아요? 한 캐나다인이 한국 여권을 들고 입국 심사를 하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예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사실 토론토는 정말 멋진 도시예요. 도시 한가운데에는 높은 CN 타워가 우뚝 서 있고 어디를 가든지 자연과 도시의 조화를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조금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캐나다도 좋지만 저에게는 아시아에 대한 특별한 호기심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유독 컸어요. 그냥 관심 정도가 아니고 완전 푹 빠졌다고 해야 맞겠네요. 처음 한국 드라마를 본 건 중학생 때였어요. 그때는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엄청 인기였는데 그걸 보고 나서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드라마 속에서 보이는 한국은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사람들도 예의 바르고 음식도 맛있어 보였고 무엇보다 그들이 쓰는 언어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드라마 대사 따라하는 정도였지만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K-팝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처음 BTS를 알게 됐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할 줄은 몰랐어요. 그때부터 K-팝 노래를 듣고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점점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은 꿈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막상 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저에게 기회가 찾아왔죠.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고 운 좋게도 합격했어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는 조금 놀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국을 선택했으니까요. 부모님은 왜 하필 한국이야? 라고 물으셨지만 제가 왜 한국에 가고 싶은지 설명하니까 이해해 주셨어요. 그렇게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랐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걸 느꼈죠. 캐나다 공항도 꽤 크고 깨끗하지만 인천공항은 그 이상이었어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다 친절하더라고요. 게다가 공항 안에 있는 상점들까지 너무 고급스럽고 예뻐서 진짜 내가 한국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에 온 첫날부터 뭔가 큰 도전이 시작된 것 같았죠. 제가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오게 된 거니까 한국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게 첫 번째 미션이었죠. 처음엔 수업에 적응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캐나다에서는 대체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업이 진행되는데 한국은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규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보고 정말 놀랐어요. 도서관에 가면 항상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녁 늦게까지도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죠. 저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다채롭고 즐거웠어요. 특히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한국 친구들은 저를 정말 잘 챙겨줬거든요. 처음엔 제가 외국인이라서 조금 어색해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요. 덕분에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특히나 친구들과 수업 끝나고 같이 놀러 다니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PC방도 자주 가고 노래방도 가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맛집 탐방을 다녔죠. 한국은 진짜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요. 매일매일 다른 메뉴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음식이 있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김치찌개랑 치킨이에요. 처음 김치찌개를 먹었을 때는 조금 맵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먹다 보니 그 매운맛에 중독되더라고요. 치킨은 정말 말할 것도 없죠. 캐나다에서도 치킨을 자주 먹긴 했지만 한국의 치킨은 좀 더 바삭하고 양념도 정말 맛있어요. 친구들과 치맥 파티를 자주 했는데 그때마다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이런 자잘한 즐거움이 한국 생활의 큰 부분이었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정말 다양한 축제나 이벤트가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대학 축제에 갔어요. 한국 대학 축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학교 안에 푸드트럭이 쭉 늘어서 있고 유명 가수들이 와서 공연도 하거든요. 그때 제가 좋아하던 아이돌 그룹이 축제에 왔을 때는 진짜 꿈만 같았어요. 눈앞에서 그들을 보니까 믿기지 않았죠.
친구들과 소리를 지르며 콘서트를 즐겼고 그날의 기억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한국에서의 생활이 즐거웠지만 동시에 저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내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한국에 그냥 교환학생으로 왔지만 이제는 더 오래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서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때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이 바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었어요. 한국은 드라마, 영화, 그리고 음악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쪽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조금 막막했지만 이미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저에게 너는 한국어도 잘하고 캐나다에서 배운 것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어 라고 응원해줬어요. 그 말에 정말 용기를 얻게 되었죠. 특히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알고 나서는 그 분야에서 일하는 게 저의 꿈이 되었어요. 캐나다에서도 K-드라마와 K-팝의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대학에서 미디어 관련 과목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어요. 운 좋게도 교수님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 분야에서 일을 시작할 기회를 잡게 되었어요. 이제는 한국에서 미디어 쪽으로 일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와 영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제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이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준 셈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잠깐만 생활할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나면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살면 살수록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빠져들게 됐어요. 한국의 문화, 사람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까지 모든 것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더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더 오래 살기 위해서는 그저 교환학생 비자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귀화였죠.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면 한국에서 마음껏 생활할 수 있고 또 제가 사랑하는 이 나라의 정식 구성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귀화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큰 결단이었죠. 귀화를 결심하고 나서 한국 귀화 시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어렵더라고요. 주변에서 한국 귀화 시험 정말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한국어를 어느 정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한국 역사, 문화, 법률 같은 것들을 깊이 공부해야 하는 시험이라서 긴장되더라고요. 게다가 시험은 필기, 구술, 그리고 면접까지 총 3가지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러니 그 과정이 얼마나 까다로웠을지 상상할 수 있겠죠? 처음엔 막막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살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그래서 귀화 시험 준비에 정말 열심히 몰두했어요. 한국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고 또 저 혼자서도 한국의 역사나 법에 대해 공부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드라마나 K-팝을 좋아한다고 귀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더 깊이 들어가서 한국 사회에 대해 이해해야 했어요. 뭐 그렇다고 K-팝이 전혀 도움이 안 된 건 아니에요. 한국어 능력에는 꽤 도움이 됐거든요.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힘든 일도 많았어요. 공부하다 보면 가끔씩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캐나다에서 편하게 살았던 때가 그리울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응원해주는 한국 친구들 덕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엘리, 너는 한국어도 잘하고 이미 한국 생활에 적응했잖아. 분명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친구들의 응원에 큰 힘을 얻었죠. 드디어 시험날이 되었을 때는 정말 많이 떨렸어요. 특히 구술 시험 때는 제가 직접 한국어로 말하고 답변해야 했거든요. 그때 면접관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긴장해서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면접관님이 차분하게 기다려주시고 제가 천천히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 경험과 한국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죠. 시험이 끝났을 때는 뭔가 후련하기도 했지만 합격 여부가 너무 걱정되었죠. 몇 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날은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드디어 한국인이 된 거죠. 한국 주민등록증을 받았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이 나라에서 정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니까요.
그때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가장 놀라웠던 건 바로 한국 여권의 힘이었어요. 사실 캐나다 여권도 꽤 강력한 편이지만 한국 여권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을 때는 진짜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180개국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친구들이 다들 놀랐어요. 제가 친구들에게 한국 여권이 세계 1위야 라고 자랑했을 때 친구들은 와 진짜 대단하다 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한국 여권을 힘을 느끼게 된 건 유럽 여행 때였어요. 그때 체코 프라하로 여행을 갔는데 프라하 공항에서 자동 출입국 심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입국 심사관을 거쳐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국 여권을 가지게 된 이후로 여행을 할 때마다 그 혜택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한국인이 된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사실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자랐지만 이제는 한국에서의 삶을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이곳에서 국적을 얻고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부심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한국인들은 정말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인들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환영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다 한국이 가진 국가적 이미지 덕분이기도 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품위 덕분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계속 이어지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사실 국적을 취득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 이후로 더 많은 책임감이 느껴졌죠. 이제는 진짜 한국인이 된 만큼 이 사회에서 나름의 기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선택한 길이 바로 한국의 미디어 산업에서 일하는 것이었어요. 미디어 산업은 제가 늘 꿈꾸던 분야였죠. 캐나다에서도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 일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들에 참여했지만 점차 제 역할이 커지면서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글로벌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협업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더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한국에서 살면서 정말 잊지 못할 추억들이 많았어요. 특히 작년에 부모님이 한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가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부모님은 캐나다에 계시면서 한국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낸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직접 와본 적이 없으니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감이 잘 안 잡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멋진 곳인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처음 부모님을 공항에서 맞이했을 때 인천공항에서부터 부모님이 정말 감탄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여기가 한국이야? 라고 물으실 정도였어요. 인천공항은 워낙 현대적이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봐요, 엄마. 여기가 제가 사는 나라예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죠. 부모님과 함께 한국을 여행하면서 저는 그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많은 것들을 부모님께 소개해드렸어요. 서울의 한옥마을을 돌아보면서 한국의 전통을 느껴보기도 했고 부산에 가서 바닷가를 산책하며 한국의 자연을 만끽하기도 했죠. 엄마는 특히 한국의 음식에 반하셨어요. 김치찌개, 비빔밥, 떡볶이 모든 것이 다 맛있다고 하셨거든요. 아빠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하셨어요. 지하철과 버스가 너무 편리하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게 정말 인상 깊다고 하셨죠.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를 갔을 때였어요. 제주도는 한국에서도 정말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한라산을 등반했는데요. 엄마는 조금 힘들어 하셨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뷰를 보면서 정말 멋지다라고 감탄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래서 내가 한국을 사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부모님도 그때부터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되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걸 직접 느끼셨거든요. 부모님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엄마가 저에게 네가 왜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제는 알겠어. 이곳은 정말 멋진 나라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가 선택한 이 나라가 부모님에게도 인정받는다는 게 너무나 뿌듯했거든요.
그 이후로 엄마는 가끔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방학 때마다 부모님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곤 해요. 다음에는 강원도의 설경을 보여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이제 제 일상이 되었어요.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익숙하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가끔은 제가 외국인이었던 때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한국에 완전히 적응한 느낌이 들어요. 이곳에서 제 꿈을 이루고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이 된 이후로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할 때마다 한국 여권의 힘을 실감하게 돼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나라를 비자 없이 갈 수 있더라고요. 체코 프라하에서도, 독일에서도, 그리고 일본에서도 저는 자동 출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여행이 훨씬 편리해졌어요. 사실 제가 귀화하기 전에는 캐나다 여권으로 여행을 다녔지만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서 훨씬 더 자부심이 생기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여행할 때마다 느낄 수 있거든요. 이제는 제가 한국인이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이 나라에서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제가 이룬 것들이 정말 많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목표를 세우고 싶거든요. 그리고 한국 여권을 들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꿈을 실현해서 제가 좋아하는 한국 문화산업에 몸담고 있어요. 정말 믿기지 않죠? 사실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저는 취업 준비라는 또 다른 도전을 마주해야 했거든요. 한국에서 살고 싶었고 이곳에서 제 커리어를 쌓고 싶었지만 한국의 취업 시장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죠. 외국인으로서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한국인이 되었으니까 더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어요. 처음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어요. 한국의 미디어 회사들의 지원서를 내기 시작했지만 처음 몇 번은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조금 좌절하기도 했어요. 과연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도 그랬고 국적을 취득할 때도 그랬듯이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한 미디어 회사에서 면접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 회사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제작하는 곳이었는데 제가 늘 꿈꾸던 일이었죠. 면접 당일 저는 긴장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저의 경험과 열정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어떻게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그 후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했죠. 면접관들도 제가 한국과 캐나다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흥미롭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잘한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저는 합격 통보를 받았고 드디어 한국의 문화산업에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그 순간이 정말 잊지 못할 만큼 기뻤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끼면서 이곳에서 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벅차올랐죠.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한국의 회사 문화는 캐나다와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회식 문화라든지 상사와의 관계 같은 것들이 처음엔 낯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서 저만의 적응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인 동료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 덕분에 금방 회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와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니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제가 맡은 첫 프로젝트는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마케팅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특히 넷플릭스를 통해 많은 한국 드라마들이 해외에서 사랑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하는 장점을 살려 해외 팬들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드라마가 공개되면 해외 팬들의 반응을 분석하고 그 반응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세웠죠. 제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한국 드라마의 성공에 직접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어요. 또한 저는 해외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알리는 이벤트에도 자주 참여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해외 영화제나 드라마 페스티벌에서 한국 콘텐츠를 소개하는 일을 맡았죠. 그때마다 저는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외국 팬들이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이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이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제가 담당한 또 하나의 중요한 프로젝트는 K-팝 관련 행사였어요. 한국의 K-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외 팬들이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었어요. 해외 팬미팅이나 콘서트 같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죠. 제가 어렸을 때 K-팝을 처음 접하고 설렜던 그 마음을 이제는 세계의 팬들과 나누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회사 내 한국의 문화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게 되었죠. 가끔은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이 넌 이제 진짜 한국인이 다 됐구나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맞아, 난 이제 한국에서 내 꿈을 이루고 있어라고 답해요. 한국에서 살면서 이곳의 문화산업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이제는 제가 그토록 좋아했던 한국 드라마나 K-팝을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한국의 콘텐츠가 글로벌하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곳에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며 꿈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늘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캐나다인이었던 엘리가 꿈을 위해 귀화를 해서 한국의 미디어 산업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면서도 감동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한국 미디어 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세요, 엘리. 고마워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